67세 원정수 할머니는 아들이 없으면 대화를 거절하는 며느리의 행동에 낙담했습니다. 며느리 정희는 얼마 전까지 간호사로 일했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했죠. 원 씨의 아들 진혁은 결혼한 후로 늘 일이 힘들다고 징징대더니 결국 아내를 따라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정희야, 내 말 안 들리니? 원 씨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며느리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어디서 개가 짖나? 왜 이리 시끄러워? 그 충격적인 태도에 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오빠랑 못 살겠어요. 신혼 초기만 해도 원 씨와 며느리 사이는 좋았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을 때마다 며느리는 즉각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할 정도였죠. 아이고, 또 무슨 일인데 그래? 오빠가 저더러 제발 짜증나게 하지 말래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내가 아주 단단하게 한 소리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렇게 원 씨는 언제나 며느리의 전화를 받아주며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사실 속내는 달랐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면 태도가 바뀌었죠. 진혁아, 너 또 정이랑 싸웠니? 정희가 또 엄마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서운하면 시어머니한테 하소연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러지 말고 너도 아쉬운 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봐. 그렇게 원 씨는 아들과 며느리 양쪽의 말을 들어주며 마치 외주를 타듯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방식이 효과가 있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원 씨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며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 정희는 유독 원 씨에게 의지하며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않는 사적인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공유했죠. 그런데 사고는 뜻밖의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엄마, 정희 말이 사실이에요? 뭐가 말이니? 오늘 퇴근길에 정희랑 말싸움을 했는데 엄마가 정희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우리가 싸운 걸 듣다 보면 대부분 제 잘못이라고 하셨다고. 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양쪽 이야기를 들어주며 균형을 맞추려 했던 원 씨의 방식이 결국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었죠. 며느리가 속이 시원하도록 들어준 말들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전달해 버린 것입니다. 엄마, 정희한테 내 험담을 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그냥 일단 위로해 주려고 그랬던 거야. 위로요? 엄마가 정희랑 제 욕을 같이 했다고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아이, 참. 왜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그래?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내 편이냐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언제나 내 편이지.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정희랑 이야기할 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할게요. 아니, 진여가. 잠깐만. 하지만 진혁은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때부터 원 씨의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는 아들 편, 하루는 며느리 편을 들어가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루는 아들에게 원망을 듣고 다른 하루는 며느리에게 원망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피곤해진 원 씨. 그런데 그때 또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얘는 또 왜 전화를 해서 난리야. 피곤해 죽겠는데. 또 둘이 싸운 이야기면 그냥 알아서들 하라고 하고 끊어버려야겠다. 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부부싸움 이야기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갑자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황당한 말에 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여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 더 이상 정이랑 못 살겠어요.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맨날 저한테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다가 혼자 욱하는 것도 질리고 이제는 못 참겠다고요. 아니, 진여가, 일단 진정해라. 남남이 함께 살다 보면 누구나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잖아. 서로 끝까지 노력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을 생각해야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엄마도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정의가 철이 없고 생각이 짧다고. 그때 그 말은 그냥,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 순간 원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추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벼락같이 들려온 목소리에 원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휴대폰 너머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원 씨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이어 며느리의 말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앉아서 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유도 질문을 해서 원 씨가 며느리에 대해 나쁜 말을 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 순간 아들 진혁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는 너보다 날 더 좋아하신다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 착각하지 말랬지. 진짜 너무하세요, 어머니. 저는 그래도 어머니를 끝까지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껏 제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던 건데. 원 씨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아들 내외를 위해 마음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원망과 질책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당황한 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껏 원망을 들어준 죄밖에 더 있니? 그리고 아무리 너희 둘 싸움이 심해도 그렇지. 진혁이 너도, 정이 너도 각자 말이 맞는 걸 증명하려고 나를 무슨 어린애 대하듯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면 대체 뭐가 문제인데? 어머니께서 제 믿음을 배신하셨다는 게 문제죠. 이미 한 번 감정이 폭발한 며느리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원 씨가 뭐라고 해도 정희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강요할 뿐이었죠. 어머니는 결국 저를 가지고 노신 거잖아요. 맞죠? 제가 어머니를 믿고 신뢰해서 드렸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버리신 거고요.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어머니 말은 아무것도 믿기 싫어요. 싫다고요. 거친 목소리와 함께 정희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원 씨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얘가 정신병이라도 있나? 왜 혼자 난리를 치다가 전화를 끊고 난리지? 버릇없이. 그런데 나중에 아들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정이 정신병이 있는 거 맞아요. 뭐? 아니, 그게 정말이야? 정확히는 정신병이 있었던 거예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조울증 진단받고 한동안 약 먹고 다녔어요. 아니, 넌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걸 엄마가 알면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셨을 테니까요. 당연히 반대하지. 진여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요즘은 정신병을 마음 아픈 사람이라고 돌려서 말한다지만 옛말로 하면 그냥 정신병자야.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그런 애랑 결혼을 해? 그만큼 정의가 좋았으니까요. 아, 정말 미치겠네. 하여간 남자들이란. 답답함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진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정희하고는 별일 없니? 요즘 저희 둘 사이 정말 좋아요.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없고요. 결혼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싸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럼 정희는 나에 대해 뭐라고 안 하니? 글쎄요. 그냥 딱히 엄마 이야기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들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마치 남의 일처럼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원 씨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무책임한 놈을 낳아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속이야.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낀 원 씨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제안에 따라 원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서울 숲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웃는데 나는 대체 뭘 잘못해서 여기에 죄인처럼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원 씨 셋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아들 진혁이 전화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남겨진 원 씨와 며느리 사이에는 냉랭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고요한 침묵,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원 씨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별일 없니?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다가간 것이었죠. 원 씨가 며느리보다 나이도 많았고 이번 일에서 억울한 점도 많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예 듣지 못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원 씨는 며느리가 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야, 내 말 안 들리니? 그런데 여전히 묵묵부답. 이제는 슬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 씨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야? 설마 지금 일부러 내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망설이던 원 씨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우리 지난번에 통화하고 나서 서로 마음을 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니? 혹시 그때 내가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었니? 그제야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짓이야? 원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마치 원 씨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희야, 너 지금 이어폰으로 뭘 듣고 있는 거니? 여전히 대답이 없는 정희. 원 씨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식으로까지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진혁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둘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고 있었어요? 진혁의 천진난만한 질문이 원 씨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은 도저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 씨는 방금 겪은 충격으로 인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여가, 정희가, 글쎄 내가 말을 걸었는데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 귀에 이어폰을 꽂아버리는 거 있지. 정희가 그래요? 그랬다니까. 마치 나 따위랑은 목소리조차 섞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말이야. 원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원 씨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뭐 이어폰 끼면 잘 안 들리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아들의 무성의한 대답에 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아니, 진여가. 단순히 못 들은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어폰을 꼈다고. 눈이 있으면 봤을 거 아니야. 그게 못 들은 게 아니라 대놓고 무시한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심드렁한 표정이었습니다. 원 씨의 분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요. 자, 여기요. 제가 커피 사왔으니까 드셔보세요. 진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하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야, 너도 얼른 커피 마셔. 응, 오빠. 아들이 부르자 정희는 바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 씨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된다는 듯이 눈앞에서 낄낄대는 두 사람. 그 순간 원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원 씨는 아들 내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힘들다고 징징대는 걸 들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아들 내외 역시 기다렸다는 듯 원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 씨는 내심 며칠 지나면 아들이나 며느리 중 누군가 그때는 내가 좀 심했다라거나 어머니 혹시 기분 상하셨죠? 하고 말이라도 건네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원 씨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원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었는지, 그저 하소연을 들어준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던 걸까? 그러다 우연히 달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아들 내외가 부산을 떨며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을 텐데. 하지만 올해는 집안이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밤이 깊어갈 무렵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액정에는 진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생신이시라 축하드려요. 선물은 나중에 따로 챙겨드릴게요. 짧고도 간단한 문자였습니다. 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문자라도 보내준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원 씨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바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계속 집안에만 있으니 마음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훅 하고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때 원 씨의 시선이 아래쪽으로 머물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케이크 상자를 들고 걸어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좋아? 응, 좋아. 나는 내 생일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정말? 왜 그렇게 좋은데? 그야 엄마, 아빠랑 같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해맑은 웃음소리가 베란다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자기 생일이라 너무 기쁘고 엄마 아빠랑 함께해서 좋다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 그 순간 원 씨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황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원 씨의 시선은 여전히 저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는데
자신은 왜 텅 빈 집에서 생일날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 끝에 원 씨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베란다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꽉 쥔 채 다시 한번 힘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그날 이후 원 씨는 며느리와 아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곱씹으며 차분하게 대응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떠오르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진 끝에 결국 오랜 친구인 주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경은 원 씨의 속사정을 묵묵히 들어주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너도 결국은 복수를 하고 싶다는 거네. 복수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에게 복수까지 한다는 건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복수까지 한다고 하니 좀 그렇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원 씨의 솔직한 대답에 주경은 빙긋 웃었습니다. 정수야, 사실 복수라는 게 별거 아니야. 주경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상대방이 없어도 내 인생을 평온하게 잘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가장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그런 걸 신경이나 쓸까? 자기만 아는 아이잖아. 원 씨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과연 자신에게 무관심한 척하는 정의가 정말로 신경을 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 씨는 주경의 말을 곱씹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네. 정수 너 소시적에 스포츠 댄스로 이름 좀 날렸잖아. 그랬지. 그래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내가 볼 땐 내게 하소연하던 것도 결국 자기 결핍 때문일 거야. 너에 대한 질투와 부러움 때문에 그랬던 거지. 정말 그런 걸까? 그래, 정수야. 내 느낌에는 바로 이거다 싶은 걸. 주경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원 씨는 영문을 모른 채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자극하면 되겠다고. 시니어 스포츠 댄스를 연습해서 열심히 즐겨봐. 대회도 나가보고. 그러면 내 며느리가 가만히 있겠어? 스포츠 댄스로 며느리를 자극하라고? 왠지 너무 억지스러운 발상 같았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억지 아니니? 글쎄, 내 생각에는 전혀 억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너도 요즘 울적하다며?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몸 좀 풀어봐. 너 정말 그쪽에 재능 있긴 하잖아. 며느리를 자극하지 못해도 적어도 기분은 좋아질 거 아니야? 원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스포츠 댄스로 며느리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주경의 말처럼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스포츠 댄스를 즐겼던 젊은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 씨는 용기를 내어 스포츠 댄스 학원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댄스 학원에 들어선 원 씨를 반갑게 맞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정수님이시죠? 오랜만에 맡아보는 댄스 연습실의 냄새는 원 씨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게 몸을 풀기 시작했지만 음악이 흐르고 스텝을 밟기 시작하자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댄스 강사의 시범을 한두 번 보더니 어느새 완벽하게 동작을 따라하는 원 씨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수님. 동작이 너무 절도 있고 우아하세요. 혹시 원래 이쪽 경험이 있으셨어요? 파트너로 함께 춤을 추던 젊은 남성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원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뭐, 옛날에 잠깐 취미로 했었거든요.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력과 즐거움. 원 씨는 점점 더 스포츠 댄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원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진혁. 웬일로 전화를 했나 싶어 원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여가? 웬일이니? 전화를 다 하고? 잘 지내시죠, 엄마? 오랜만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엄마 생신 때 선물을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번 주말에 저희 부부랑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하는 건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승낙했겠지만 이제 원 씨에게는 스포츠 댄스라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아직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앙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글쎄다. 갑자기 왜 그러니? 급한 거 아니면 그냥 다음에 보자. 엄마, 이번에는 꼭 식사 같이 하고 싶어요. 정희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고요. 원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서울 숲에서 자신을 대놓고 무시했던 정희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여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 정희 얼굴 보기가 좀 그래. 지난번에 나한테 했던 행동, 정희도 너도 잘 알 텐데. 정말로 나랑 밥을 먹고 싶다면 정희가 먼저 나한테 제대로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겠니? 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굳이 불편한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과를 받아준다 해도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래서 엄마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이번 주말 저녁 식사 자리. 정희가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려고 마음먹고 준비한 거거든요. 뜻밖의 말에 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정말로 자신에게 사과를 하려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원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번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되어버린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정말이니? 정희가 정말로 나한테 사과를 할 거라고? 네, 엄마. 정희도 이번 일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저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희랑 진지하게 대화하고 나서 제대로 알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설득에 원 씨는 결국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 정말로 정희가 진심이라면 좋다. 그럼 이번 주말 저녁에 보자. 마침내 약속 당일 원 씨는 설레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고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 씨는 혹시나 며느리가 또 딴 마음을 먹고 자신을 속이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들어서자 예상 밖의 풍경이 원 씨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며느리 정희만이 테이블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진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정희가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정희야, 진혁이는? 원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분명 셋이 함께 식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정희는 원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오빠는 일이 좀 늦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앉으세요, 어머니. 말투는 어딘가 어색하고 딱딱했습니다. 원 씨는 찜찜한 기분을 애써 감추며 며느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으려 했습니다.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종업원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제 사과 받아주실 건가요? 갑작스러운 사과 같지도 않은 말에 원 씨는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왔던 종업원도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 씨는 며느리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말투는 건조했고 몸짓은 어색했습니다. 도저히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원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사과하는 태도가 맞니? 정희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니? 정희는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건성으로 사과를 하면 용서하려는 사람도 도망가지 않겠니? 원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네요. 뭐라고? 아니, 정희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원 씨가 어이없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정희는 기다렸다는 듯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조차 섞고 싶지 않다는 노골적인 태도였습니다. 원 씨는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까 고민했지만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고민하며 앉아있던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원 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희가 먼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 내가 아무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자꾸만 내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시고. 정희는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먹였습니다. 진혁은 깜짝 놀라 아내를 감싸며 원 씨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아니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정희도 나름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사과하려고 나온 건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아들의 황당한 반응에 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조차 모르고 며느리 편만 들고 있는 모습에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원 씨는 방금 전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진혁은 엄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더 이상 식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저녁 식사 자리는 최악의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원 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한정식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로 상처받고 힘들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포츠 댄스를 통해 며느리에게 복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원 씨는 점점 더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원 씨는 평소처럼 스포츠 댄스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활기 넘치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 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파트너와 함께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갑자기 연습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원 씨도 강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곧 시니어 스포츠 댄스 대회가 열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대회 우리 학원에서도 참가팀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강사의 질문에 연습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까지 나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강사님. 저희는 그냥 취미로 춤을 추는 거라서요. 어차피 아마추어 대회라 실력 차이도 크지 않아요. 부담 가지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강사는 열심히 격려했지만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연습실 안을 둘러보던 강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원 씨에게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원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워낙 독보적으로 잘하다 보니 다들 당연히 원 씨가 대회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정수 회원님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땐 실력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기본기가 워낙 뛰어나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원래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어디론가 발산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네, 참가해 볼게요. 원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습실 안에서는 박수와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들 원 씨의 용기에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원 씨는 평소 호흡을 맞추던 파트너와 팀을 이루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원 씨는 평소처럼 운동을 마치고 학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진혁. 무슨 일인가 싶어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아, 계속 전화했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계속 연락했는데요. 학원에서 수업 받느라 전화 온 줄도 몰랐네. 무슨 일이니? 학원이요? 엄마 요즘 학원 다니세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원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포츠 댄스 학원. 너도 알잖니? 내가 젊을 때 춤 좀 췄던 거. 그래요? 아니, 그동안 말씀도 없으셔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곧 대회 참가 계획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와, 엄마 진짜 멋지시네요. 대회까지 나가신다고요? 대단하시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한 아들의 반응에 원 씨는 조금 힘이 났습니다. 고맙다, 진혁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나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는 왜 안 거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원 씨의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요, 엄마. 저 어제 정이랑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엄마랑 정이 사이에 서로 깊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라고? 원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은 명백한 무례였고 도저히 오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여전히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이 자꾸만 울어요. 엄마한테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만 직접 뵈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정이가 좀 서툰 면이 있어서 그렇지. 심성은 착한 아이거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정이 원래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잖아요. 아들의 변명에 원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하다고요? 글쎄요. 원 씨가 보기에는 며느리의 착함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도통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의 편을 들며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정이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부부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엄마랑 정희가 화해해야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원 씨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몇 번이나 실망했던 터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믿을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여가,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화해를 바라지 않는다. 정희가 너에게는 착한 아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며느리일 뿐이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최선인 것 같다. 원 씨의 단호한 거절에 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설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혁은 체념한 듯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럼 혹시 대회는 언제쯤 열려요? 제가 직접 가서 응원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아들의 마지막 질문에 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대회 날짜를 알려줘야 할까요? 솔직히 아들 부부를 대회에 초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응원만큼은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 씨는 결국 대회 날짜와 장소를 아들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 나면 꼭 갈게요. 응원할게요, 엄마.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원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엉망이지만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회 장소인 체육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댄스 의상을 입은 선수들, 응원 플래카드를 든 가족들, 카메라를 든 취재진까지 체육관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원 씨는 파트너와 함께 마지막 리허설을 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수 현민팀입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원 씨는 심호흡을 하며 무대로 나섰습니다. 강렬한 조명이 무대 위로 쏟아졌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원 씨는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관중석 한 곳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들 진혁과 며느리 정희가 관중석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파이팅! 아들의 응원 소리가 원 씨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정희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원 씨와 눈이 마주치자 정희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원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자신의 무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원 씨는 파트너와 함께 열정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스텝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습니다. 파트너와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를 뽐냈습니다. 관중들은 원 씨의 열정적인 무대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잘한다. 더 힘껏 발을 차세요. 중간중간 같은 학원생들의 응원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무대가 끝났고 음악이 멎었습니다. 원 씨와 파트너는 마지막 포즈를 취했습니다. 체육관은 열광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원 씨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냈습니다. 원 씨는 벅찬 감동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후회 없는 무대였습니다. 잠시 후 심사위원들의 점수 집계가 끝나고 드디어 대회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입상팀이 차례로 호명되고 애초에 수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원 씨는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승팀은 원정수 현민팀입니다.
사회자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원 씨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파트너는 환호하며 기뻐했지만 정작 원 씨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원 씨는 트로피와 꽃다발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려는데 갑자기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저의 파트너,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트너와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원 씨는 객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응원하러 와준 저의 아들, 진혁이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 씨는 아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 씨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모른 척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 씨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저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기꺼이 응원하러 와준 저의 며느리 정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진혁이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 원 씨를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최고였어요. 저 정말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원 씨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옆을 보니 며느리 정희가 제자리에 굳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 씨는 알았습니다. 지금 며느리에게는 저렇게 서 있는 것조차 대단한 용기라는 것을. 원 씨는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야, 와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 네 덕분에 더 힘내서 춤출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참고 참았던 정희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했는데 왜 자꾸만 저를 용서하시는 건데요? 왜 제가 어머니를 마음 편하게 미워할 수 없게 하시냐고. 정희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 씨는 그런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이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 아끼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야. 원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흐느끼며 원 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부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어머니께 잘하겠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맹세했습니다. 원 씨는 그런 정희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이제부터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엉망이 되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자. 며칠 후 정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너무 일찍 전화드린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예전에 버릇없고 냉랭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희는 원 씨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진혁 역시 엄마와 며느리의 화해를 기뻐하며 더욱 살갑게 원 씨를 대했습니다. 그럼 잘 잡고 말고 이 시간에는 아침 산책하는 시간이니
얼마든지 전화해도 좋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잠깐만. 내가 지금 중요한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물론이죠, 어머니. 하지만 원 씨는 예전처럼 아들 내외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스포츠 댄스 학원에는 꾸준히 다니며 새로운 춤을 배우고 대회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와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정희는 원 씨에게 살갑게 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진혁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 내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제 원 씨에게 아들과 며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 스스로의 행복,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자신만의 인생이었습니다. 원 씨는 앞으로도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유롭고 활기차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